그리고 두려움의 이제 그 감정을 넘어서 이제 불쾌 감정 중에 하나인 슬픔. 또 슬픔이라고 하면 우리한테 절대 없어서는 안 돼. 중요한 감정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그 감정을 통해서 내가 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가치를 알게 하는지 또 그 가치를 넘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슬픔을 할 때에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슬픔을 잘 가르쳐줘야지 라기보다는 내 안에 있었던 슬픔이 뭐고 또 우리 아이들과 이 슬픔을 나눌 때 나는 또 어떻게 이 슬픔에 대해서 내가 인지하고 있으며 표현하고 있는지를 선생님들도 같이 느끼면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슬픔을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먼저 우리 마음 빛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마음 동화 준비해 주시고요. 빅북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숨 시간, 마음을 느끼는 시간에서는요. 아이들과 그 마음 매트, 그리고 아이들과 마음 매트를 통해서 숨을 들이마신 후에는 즐겁게 아이들과 표현해보고 또 그 표현한 것을 가지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실천교구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주차에는요. 이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 마음을 이제는 알고 느낀 다음에 표현할 수 있을지 슬픔 손수건을 만드는 시간 가질 거고요. 마지막 주에는 우리 아이들과 이제 이 슬픔을 나 혼자 느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 슬픔을 가져가고 너에게 나의 기쁨을 전달해주는 중요한 마음을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간편지도서나 수업용 PPT. 오늘 제가 이제 선생님들과 같이 할 수업용 PPT 그리고 어플이나 아이랑 놀이랑 홈TV의 영상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함께 수업을 자유롭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마음 빛깔을 가지고 선생님들 하루에 한 번씩 꼭 얘기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선생님들이랑 나누려고 이렇게 좀 가지고 왔습니다. 마음 빛깔 한 달 살기, 우리 뭐 제주살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마음 빛깔을 매일 한 번씩 언어를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슬픈 마음도 괜찮아. 따뜻하게 위로해 줄게. 슬플 때 걱정하지 마. 선생님이 함께 할게. 친구들도 함께 하잖아. 아이들이 하루에 수십 번 또 넘게 선생님을 슬프게 하기도 하고요. 또 친구들끼리 슬픈 일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특히 선생님들은 언제 슬프세요? 그렇죠. 아이들이 원에 왔는데 엄마랑 헤어진 것 때문에 계속 울고 있을 때. 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이렇게 친구랑 뭐 하다가 자기도 분명히 자꾸 그 친구를 안 놀아놓고는 저 친구가 나를 안 놀아준다면서 계속 슬프다고 펑펑 울면서 다음 놀이 못하도록 방해할 때. 선생님들이 옆에서 보시기에 정말 슬픈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번 슬픔의 코스에서 그 얘기를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슬퍼. 괜찮아. 선생님도 슬퍼. 너가 슬프니까 나도 슬프다. 우리 이거를 어떻게 한번 이겨내볼까? 너가 이렇게 우는 시간 동안에 다른 친구들과 같이 놀 수 있는 시간들이 줄어드는데 그게 더 슬프지 않니? 같이 선생님과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또 너가 슬프면 나도 슬퍼. 울어도 괜찮아. 울지 않아도 돼. 뭐 울지 않아도 돼. 그만 울어. 이게 아니라 울어도 괜찮아. 그런데 실컷 울고 나서는 다시 재밌게 놀아보자. 같이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시고. 걱정하지 마. 친구들이 함께 해줄 거야. 친구들이 지금 자기가 재밌게 놀고 싶어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놀아준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같이 있잖아. 그달 주제로 하루 한번 사용하시면서 선생님들의 상황에도 맞게끔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마음빛깔 언어를 사용했을 때 아이들의 말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아이들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선생님들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음빛깔 1주차입니다. 빅북을 가지고 아이들과 얘기를 해주시고 사진이나 옆에 환경들에서 우리가 뭐 드라마라든지 뉴스를 틀던지 아니면 친구들이나 집에 있었던 상황들을 가지고 아이들과 언제 슬펐는지를 쫙 이야기해 보시는 거예요. 실제로 마음빛깔은 이 1주차 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며 가야 됩니다. 이 1주차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슬픈 감정이 온전히 느껴지면서 슬픔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것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감정이구나. 이걸 아이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슬픔을 잘못 배우면 슬퍼하면 안 되고 울면 안 되고 멈춰야 되고 그만해야 되고 내가 다른 친구들한테 슬픔을 보여주는 것이 부끄럽다라고 잘못 인식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슬픈 마음을 이겨내고 넘어서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서기 전에
왜 슬픈지, 무엇 때문에 슬픈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먼저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6살은 이제 나와 너의 타인과의 이 상호작용 안에서 나타나는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나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진이나 지금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현재 아이들이 겪는 문제들을 가지고 그때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죠. 속상하고 슬플 때 언제야? 어떤 말을 들을 때 기분이 나쁘니? 언제 슬프니? 선생님은 너희들이 저 선생님 싫어요. 선생님 저는 원이 재미없어요. 이런 말 들을 때 난 슬프더라. 실제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8시간, 7시간을 같이 있으시는데 아이들이 선생님들한테 상처 주지 않는 말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저희 현장에 있다 보면 애들한테 상처받아요. 그리고 화장 안 하고 가면은 선생님 못생겼어요. 그러고 화장하고 가면 예쁘다 그러고 애들도 눈이 있어가지고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살찌는 것도 애들 때문에 살을 못 찔 정도로 아이들이 그런 아무렇지 않게 말 얘기하죠. 그럼 선생님들 또 그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난 너희들이 이런 말 할 때 슬퍼. 너희들은 어떠니? 그럼 이제 아이들 또 막 얘기하겠죠. 선생님이 이런 말 할 때 슬퍼요. 선생님이 저 친구만 이뻐할 때 슬퍼요.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도 하죠. 옆에서 슬퍼하는 친구 보면 너희들은 어떻게 행동해? 너희들이 슬플 때 친구가 위로해주면 너희들은 마음은 어때? 그럼 슬픈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행동해? 울어? 아니면 화를 내? 아니면 혼자 참아? 너희들은 어떻게 하니?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1주차에 충분히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송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리에 앉는 착석 습관은 이제 하반기부터는 거의 잘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아이들을 보고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 이루어지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뒤에 있는 아이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칭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음이랑 같이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요. 마음이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키우던 강아지가 내가 키우던 애완견이 하늘나라로 가버렸어. 지금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죽음에 대한 주제가 나오죠. 죽음이라는 것과 성이라는 것이 6살 때부터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느끼는 호기심 중에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죽음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난처하고요. 성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난처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난처한 질문을 받을 때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 애들은 선생님 잘 모르나? 왜 이거 말 안 하려고 그러지? 이거 질문하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더 호기심이 증발하게 되고 죽음에 대한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하늘나라로 갔다 그러니까 나도 어쨌든 하늘나라 가고 싶어서 비행기도 타고 싶었는데 그럼 죽으면 하늘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잘못된 죽음에 대한 인식을 주면 자살률과 관계가 됩니다. 선생님들이 이런 죽음에 대한 얘기를 아이들과 할 때에는 정확하고 사실적인 거를 얘기해 주시면서 이 시간의 흐름으로 죽는 죽음, 사고로 인해서 죽는 죽음, 또 어떤 질병과 재난으로 인해서 죽는 죽음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내가 갑작스럽게 받아들이는 이 죽음에 대한 진짜 슬픔, 요거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다음을 넘어가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마음이가 이제 도입하는 이 부분이 이번 동화에서 그 좋아하는 병아리가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오늘은 이 교육을 좀 꼭 들으신 다음에 아이들과 대화하실 때 좀 상호작용하실 때 잘 생각해 주시면서 천천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가 되게 많이 울고 있고요. 또 나 빨리 줘 하고 울고 있고요. 어떤 아이는 기대어서 울고 있어요.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저 친구는 왜 울고 있을까? 너희들도 저렇게 누가 장난감 내가 놀고 있는데 뺏어가서 슬픈 경험이 있었니? 또 너희들이 너무 슬픈데 옆에서 아무리 위로해도 듣지 못할 만큼 막 정신이 나갈 것 같고 속상했던 적 있었니? 언제 그랬니? 그런데 우리 친구들아 마음은 날씨 같아서 어쩔 때는 죽을 것 같이 힘들다가 또 어쩔 때는 막 행복했다가 그게 왔다 갔다 한데 슬프다고 하루 종일 슬퍼지지도 않고 아침에는 엄마랑 헤어져서 슬펐는데 또 원에 와서 놀다 보니까 재미있어지고 또 선생님이 정리하라 그래서 슬펐다가 다시 밥 먹을 때 기분 좋아지고 밥 먹고 나서 이제 휴식하려니까 심심해서 슬펐다가 또 아이들과 휴식 끝나고 나서 또 선생님이랑 특기 활동도 하고 재밌는 활동을 하면서 또 좋아지기가 하루에도 수십 번이 마음이 바뀌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펑펑 우는 이 친구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우리가 하루에 있을 동안 이렇게 슬픈 일은 얼마나 많이 일어날까? 너희들이 슬픈 일 한번 얘기해 볼래? 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나한테 슬픈 일이 일어날 때 너희들은 어떻게 행동하니? 어떤 친구는 선생님한테 슬프면 울면서 선생님 저 너무 속상해하고 말하면 되는데 말도 못하고 꾹꾹 참다가 나중에 딱 하고 소리만 터뜨리고 선생님 왜 울어? 무슨 일이야? 하고 말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울기만 하는 친구도 있어. 또 어떤 친구는 와서 선생님 너무 슬픈데도 선생님 제가요 이랬는데요 하면서 그 슬픈 이야기들을 쫙 해주는 친구도 있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표현하니? 집에서 엄마 아빠가 혹시 싸우거나 또 엄마나 아빠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집에서는 어떻게 슬픔을 나타내는지 아이들과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혼자 있을 때 너무 슬퍼서 울고 있을 때 누군가가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토닥토닥 안아주고 위로할 때 어떤 느낌인지 같이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음 동화를 들어갈 건데요. 마음 동화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지금 이 아이가 병아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이제 간 거죠. 동물병원 갔는데 옆에 지금 동물병원의 이 주위 보시면은 네, 일본이 배경입니다. 네, 지금 세계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에 대한 예전 기존 누리과정에 맞게끔 저희가 이제 좀 환경을 배치하면서요. 다민족 프로그램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음빛깔은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나 아이들의 그 민족의 특성상 갖고 있는 얼굴색이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이 슬픈 일이 있어. 인종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그렇지만 똑같이 죽는 것이 똑같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 슬픈 일이 우리나라만 있고 우리 반만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과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의 감정은 똑같다. 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거죠. 자, 유아에게 죽음이라는 공포가 다가올 때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요. 특히 애완동물을 키우는 경우 아이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으면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집니다. 실제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너무 좋아하는 강아지가 죽은 이후부터는 아예 강아지를 쳐다보지를 못하시고 강아지가 옆에만 와도 굉장히 두려움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 두려움은 슬픔과 맞먹는 감정이죠. 슬퍼서 이 강아지를 헤어진 게 슬픈 감정이 두려움으로 작용하면서 또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 마음이 상처로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든 동식물이나 사람,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에게는 죽음이라는 끝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설명, 엄마나 우리 친구들이나 태어난 것이 있듯이 헤어짐이 있어. 태어났을 때 이렇게 엄마랑 행복하게 있다가 또 어린이집에 가보고 어린이집 갈 때 엄마랑 잠깐 헤어지잖아. 어린이집에 갔다가 유치원에 갔다가 또 재미있게 놀다가 학교를 가잖아. 학교 갈 때 또 친구들이랑 헤어지는 속상함 또 겪잖아. 그리고 또 중학교를 갈 때 또 헤어지기도 하고 고등학교 갈 때도 만났지만 헤어지기도 해.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나이가 들고 늙으면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할머니가 돼서 우리 너희들을 막 돌봐주시다가 이제는 몸이 아프고 시름시름 있다가 이제 이 세상과 안녕하는 거야. 이 세상을 떠나는 거야. 떠난다는 거는 이젠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거야. 학교를 가거나 유치원을 가거나 다음 공간으로 갈 때는 다시 어떤 공간에서 만날 수 있지만 죽음이라는 공간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부모님들이 같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것도 죽음이지만 차에 부딪혀서 나도 모르게 위험한 일이 당했을 때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대.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실 때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부모님이랑 또 헤어질 수 있겠네. 내가 좋아하는 친구도 죽을 수 있겠네. 나는 또 다른 공포에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엄마 죽으면 안 돼 하고 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한 일주일 동안 선생님한테 오면서 선생님 우리 엄마 아빠 죽으면 어떡해요? 이런 아이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슬프겠다. 우리 이 친구도 봐봐. 이제 마음빛깔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빛깔의 친구도 왜 이렇게 슬플까? 왜 우리 친구들이 엄마가 죽거나 누군가가 죽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걱정할까? 헤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같이 함께 있을 때 재밌었고 같이 놀았고 좋았던 기억을 다 이제는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슬퍼지는 거야.
자,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은 아직 죽지 않았어. 너 옆에 함께 있어. 그러면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지금 같이 있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죽음이라는 이별이 생겼을 때 그 사람과 함께 있던 시간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표현하고 그 슬픈 마음을 표현하고 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해주고 그리고 같이 그 시간을 기억해 주는 것이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슬픔을 받아들이는 연습이다. 라고 아이들과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진짜 슬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거든요. 슬픔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슬픈 이 감정이 바로 슬픔이야. 우리 친구들과 대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와 함께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병아리는 없어졌어요. 병아리는 이제 갔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병아리 엄마가 사주면 되잖아. 아빠가 사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병아리가 사줄 거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함께 있었던 그 시간에 대한 슬픔을, 애도를 표하는 거거든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그 집에 같이 살았던 아이들일수록 떨어져서 분가해서 사시는 아이들보다 훨씬 죽음에 대한 충격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엄마의 슬픈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은 나도 나중에 우리 엄마 아빠 돌아가셨을 때 내가 저렇게 슬프겠다라는 간접 경험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이해해 주시면서 그렇지만 이 병아리가 죽었을 때 옆에 엄마가 있네. 그럼 엄마 아빠가 혹시나 또 이런 상황이 겹쳤을 때 너희들 옆에는 또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 또 너희들이 그 기억을 하면서 누군가가 같은 아픔이 있었을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멋진 친구들로 성장하는 거야. 라고 아이들이 이제는 6살이 되었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 죽음과 이별, 헤어짐,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대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슬플 때는 울어도 괜찮아. 그리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건강하게 많이 울고 그 사람과 행복했던 기억을 울음으로 표현해 줄 때 또 그분에 대한 예의이기도 해. 병아리에 대한 또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해. 또 그만큼 우리 친구들이 우리 병아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또 옆에 있던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증거야. 자, 그렇다면 이제 애완동물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리 아파서 시들시들할 때 이 아이들이 이제 아파가지고 시름시름 앓을 때부터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죽으면 어떡해? 이제 들은 개념이 있으니까 죽으면 어떡해? 없어지면 어떡해? 얘 나중에 못 일어나면 어떡해? 막 이런 아이들이 질문을 할 때 그 상황에서 미리 말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같이 장례식을 이렇게 치러주면서 함께 슬퍼해주고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 중에 너가 이 병아리나 이 강아지가 어쨌을 때 가장 행복했니? 가장 좋았니? 이런 좋았던 기억들을 끄집어내주면서 그러면 다음에 만약에 다시 만났을 때는 너가 어떻게 해주고 싶니?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 할머니나 우리 사람이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때에는요. 다음을 만날 수 없지만 그러면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함께 있는 가족들과 우리는 어떻게 소중하게 하루하루 사랑한다고 표현해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슬픈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울음으로 아니면 내가 슬픔을 표현하는 언어로 그림이나 글로 건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 세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슬픔을 이기는 마음의 힘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마음동화 영상을 통해서 그 흐름을 다시 한번 쭉 보시면서 우리 아이들과 좀 진지한 대화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 죽음에 대한 생각, 또 아이들이 영원히 헤어짐에 대한 생각을 딱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성숙해져서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슬픔의 가장 핵심적인 것, 지금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아이들이 각인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들이 같이 진지하게 한 번쯤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요. 슬퍼서 눈물이 흐를 때 눈물이 어떤 색인지 또 눈물을 흐를 때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 함께 얘기해 보고요. 내가 슬픔을 표현한 방법, 친구가 표현한 방법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그 아시죠, 선생님들? 울면 안 돼, 뚝! 울면 안 돼, 뚝! 네, 이 노래 때문에 아이들과 우리는 울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에 붙잡혀 삽니다. 네.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준다니까. 그 엄청난 충격적인 말을 하니까 울면 안 되는 줄 아는 거죠. 우리 아이들한테 울면 안 돼. 그만 울어가 아니라 당연히 울 수 있어. 슬플 때는 우는 걸로 표현해야지 아프지 않아. 왜 그럴까요? 우리 슬픔의 사전적 정의가 정신적인 아픔, 마음의 고통이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것을 보고 사전적 정의로 슬픔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이나 선생님들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고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찢어진다, 마음이 힘들다, 속상하다, 속이 상한다. 그 말은 속에 상처 입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얘들아 계속 기차처럼 끊임없이 고통이 지속될 것 같고 내 마음의 아픔이 지속될 것 같지만 기차에는 역이 있죠. 멈추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픔도 멈출 수 있게 될 거야. 자, 이 멈출 수 있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친구들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 한 달 내내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 나눠보자 하고 주제판을 가지고 얘기하시고 챈트송으로 노래를 불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챈트송은 선생님들 영상을 보시면서 꼭 한번 보시는데요. 눈물이 보통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이렇게 흘리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닦는데요. 우리 마음빛깔에서는 눈물이 나고라고 이렇게 눈물이 빗방울처럼 떨어져서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이렇게 키포인트 동작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어둠 속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할 때 이렇게 아하! 그렇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키포인트 동작이 나옵니다. 선생님들 이런 동작들을 이해하시고 챈트송을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차입니다. 저희가 보통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들은 정말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요. 오히려 막 긍정적인 좋은 감정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얘기하면서 긍정의 감정을 찾아나가기 때문에 훨씬 우리가 그전에 있었던 기쁨과 사랑을 얘기하기가 좋습니다. 선생님들 그 부분 기억하시면서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아이들이 잘 인지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지난주에 슬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슬픔을 이겨낼 수 없을 때는 눈물로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계속 울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계속 울기만 하면 눈도 쓰리고요. 닦느라고. 그리고 마음도 계속 아프고요. 또 다음 행동을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때 누군가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위로하는 사람도 없고 나 혼자 울어야 할 때 눈물을 그치게 하는 방법 뭐죠? 마음숨입니다. 아이들과 마음숨을 하게 될 건데요. 이번에 마음숨은 눈물이 빗물처럼 내려서 내 마음에 바다같이 잠기고 그 바다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옴짝달싹을 못하는 나에게 이 빗물을 멈추게 하는, 눈물의 비를 멈추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 바로 우산을 쓰는 것, 장화를 신고 우비를 쓰는 것은 임시방편이지만 햇빛이 나면 비는 멈추잖아요. 그래서 햇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비를 멈추게 하고 내 안에 속상했던 마음이 사라지면서 내 안에 햇빛을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 생각을 가지고 마음숨을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이마실 때는 천천히 해를 그린다 생각하고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6살 친구 이제 홀딩 타임이 있죠? 우리 이 햇빛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 생각하고 3초간 멈춰보자. 하나, 둘, 셋. 자, 이제는 우리 안에 슬픔이 달아나고 우리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햇빛을 전달하는 친구들이 될 거야. 한번 같이 햇살을 비춰주자. 이렇게 하면서 슬픔을 넘어서는 마음의 힘이 생겨요. 이렇게 같이 나레이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들고 그냥 내리는 것보다 내 안에 햇빛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 가득 채운 마음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숨을 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 숨이 들어왔으니까 어떤 힘이 생겼나요? 네, 기쁘고 행복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쁨의 힘과 사랑의 힘이 생기면서 슬픔을 이길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 마음 음악을 들으면서 숨을 쉰 다음에 마음의 힘 쑥쑥 외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는 슬픔을 이길 힘이 있어요. 네, 이렇게 같이 나는 슬픔을 이길 힘이 있어요 하고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들한테 힘이 들어왔을 때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춤 표현을 아이들과 같이 해보면 좋겠죠? 눈물춤, 주르륵춤, 몸을 웅크리는 슬픔을 표현하는 춤, 또 이제 슬픔을 표현하는 춤을 해봤다면 위로하기 춤, 토닥토닥 춤, 손잡아주기 춤, 아니면 눈물을 닦아주는 춤, 이렇게 또 이제 아이들이 승화시킨 춤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마음 동요를 틀기 전에 슬픔의 음감을 가진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동료들은 뭐가 있나요?
뭐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이런 약간 슬픈 문간 가진 게 있고요. 또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러 가면 뭐 이렇게 거기에서도 헤어짐이 나오고 내가 아빠를 그리워하는 슬픈 감정이 느껴지는 동요들이 있습니다. 그런 동요들을 들으면서 먼저 이 춤으로 표현해 보고요. 익숙한 동요를 부른 후에는 이런 이제 우리 마음 동요를 가지고 우리 마음 선생님이 어떻게 춤을 추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있고 싶어요. 네. 지금 저기에 나오는 모든 무용수의 춤들은 우리 슬픔을 몸으로 표현하는 전문 무용수들이 키포인트 동작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슬플 때는 저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 슬픔 음감에 맞게끔 내 몸을 완전히 넣어서 편안하게 테라피적인 요소로 아이들이 힐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 친구들이 나와 너의 마음이 서로 다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슬픈 감정이 있지만 서로 슬플 땐 울어도 괜찮아라고 위로할 수 있는 슬픔을 이기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자석을 붙이고 밴드를 붙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밴드 붙일 때 위약 효과 아시죠? 네, 플래시보 효과. 내가 밴드를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상처가 치료되는 것 같은 그런 위로의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 효과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챈트송 부르시고요. 마음숨을 한번 다시 내 안에 가득 채운 다음 아이들과 슬픔을 이길 힘이 있어요 하고 외치고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3주차를 들어갈게요. 3주차에는 슬픔 손수건이 나옵니다. 자,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을 때 슬픔을 이기는 힘을 마음숨으로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이겨냈기 때문에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이들이요, 이제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슬픔 손수건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 손수건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순서대로 시작송 마음숨 하고 마음 동화를 회상한 후에 네, 이 중요한 얘기를 한 후에 슬픈 손수건을 선생님들이 준비하실 건데요. 슬픈 손수건에 이제 슬픈 손수건 아이들이 보여주겠죠. 손수건의 특성을 얘기해 줍니다. 물건, 뭐 눈물을 닦을 때, 물을 닦을 때, 땀을 닦을 때 사용을 하죠. 특히나 이제는 우리 슬픈 마음을 닦아주는 용도로 손수건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런데 이 손수건이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내 마음을 이 염료, 저 파란색 염료가 있습니다. 그 염료를 이제 우리 선생님들 그 수조 하나가 나갈 거거든요. 4주차 때 쓰는 건데 미니 수조에다가 물을 넣고 이제 1000원 염료를 넣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친구들한테 얘들아 이렇게 눈물이 가득한 깊은 바다 같은 눈물의 바다가 있어.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깨끗하고 재미있고 행복한 이 손수건 같은 우리 마음이 저렇게 병아리가 죽거나 강아지가 죽거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슬픈 일이 생기면 저런 깊은 바다에 빠지게 돼.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되는데 어떻게 빠지게 되냐면 고무줄 있잖아요. 이 고무줄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슬픈 마음이 자꾸 들어오면은 저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엄마가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병아리가 보고 싶을 것 같아요. 할머니가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이 고무줄을 묶으면서 내가 어떻게 마음에 그 상처가 되는지 이렇게 묶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무줄이 상처, 슬픔의 상처에 자국을 남기는 요소가 됩니다. 자, 이렇게 묶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아까까지 행복하고 재미에 행복했던 그 마음이, 깨끗했던 마음이 상처로 묶여지면서 꽁꽁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이 상태에서 깊은 눈물의 바다에 잠깁니다. 자, 잠기고 났더니 어때요?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선생님이 친구들아 이렇게 우리의 꽁꽁 묶인 마음이 아래로 가라앉았어. 어떻게 해결해 주면 될까? 계속 이렇게 잠긴 상태에서 일어나! 나와! 스스로 해! 아무리 말해봤자 나올 수 있을까? 나올 수 없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 건전해주자. 우리 같이 도와줘서 나올 수 있게 해주자. 친구들과 나올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친구들이 묶여 있었던 이 고무줄을 하나씩 풀어줘요. 풀어주고, 자, 이게 이제 잠겨져 있으니까요. 우리 그러면 이 잠겨서 이렇게 젖어 있잖아요. 무거워진, 이 꽁꽁 묶여서 무거워진 이 손수건을 어디에 말리면 좋을까? 그렇죠. 아까 우리 마음에 햇빛이 들어온 것처럼 햇빛에 말려보자. 우리 햇빛에 말립니다. 말리고 나서 이제 이게 다음날 정도 되고 그 다음날 정도 되면 다 말려져 있겠죠?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우리 그 어두웠고 무거웠던 마음, 속상했던 마음 어떻게 됐을까? 말랐네. 그럼 한번 고무줄을 빼볼까?
상처를 하나씩 빼줘요. 근데 그냥 빼지 마시고 이 상처를 빼려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주면 좋을까? 힘내. 그럴 수 있어. 나도 속상했어. 너도 그랬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씩 빼주시고 나면은 어떤 모양이 나와요? 이 나를 묶어놨던 이 상처의 고무줄 자국이 이런 멋진 작품이 되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다가옵니다. 자,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네. 뇌가 꽁꽁 묶여서 속상했던 그 속상한 마음이요. 내 안에서 이제는 내가 이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나와 똑같은 상처를 겪었던 사람들에게 이겨냈던 이야기를 해줄 때 오히려 내가 느꼈던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게 작품이 되고 똑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전해주는 위로가 된다는 거 우리 친구들한테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내가 아픔이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전혀 모르면서 괜찮아 해주면 별로 공감대가 형성 안 되는데 내가 방금 이제 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얼마 안 돼서 할아버지 돌아가신 분이 와가지고 나도 얼마 안 됐는데 진짜 마음 아프겠다. 이러면 굉장히 큰 공감이 일어납니다.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또 그 아픔을 승화시키고 서로의 상처를 위로할 수 있는 것처럼 슬픈 손수건도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아이들과 이야기해 주시고 너희들의 슬픈 마음은 또 다른 작품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중요한 손수건 역할을 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얘기를 하신 다음에 슬픔에 빠져있는 친구에게 어떻게 얘기하면서 눈물을 닦아줄지를 한번 적어보기도 하고요. 그림으로 표현해보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챈트송 부르고 숨 쉬고 다시 한번 슬픔을 이길 힘이 있어요 말해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칭찬해줄 때에는요. 슬픔을 이길 힘이 너희들 마음속에 반짝반짝 빛나니까 선생님 또 너무 행복해. 어떤 친구가 가장 빛나는지 한번 볼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빛나라 얍 할 때 그 의미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주차입니다. 자, 손수건으로는요. 작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해줬다면 이번엔 스펀지가 나옵니다. 스펀지를 통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눈물을 가져가고 그 눈물을 또 함께 있는 곳에서 풀어내고 다시 내 마음도 가벼워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가벼워질 수 있도록 하는 스폰지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을 표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천연 염료를 담는 수조는 이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이 교사용 수조입니다. 이 수조. 자, 여기에 담으실 건데요. 천연 염료 아까 그 5g짜리가 사실은 반만 넣어도 굉장히 진합니다. 선생님들이 그거를 한 5개 정도는 애들 거를 좀 남겨주시고 이 4주차 시간에 같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눈물 손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내 눈물, 내 슬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엄청 울고 있을 때 부모님들이요. 아유, 정말 너 눈물 내가 가져가고 싶다. 너 그렇게 속상한 마음 엄마가 가져가고 싶다. 이런 말 좀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엄마가 속상할 때, 선생님이 속상할 때, 친구들이 속상할 때 슬픔을 가져갈 수 있는 스펀지야 라고 친구들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송과 숨을 통해서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시고 마음 동화를 통해 3주간의 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상하는 시간 가져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이 스폰지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이 스폰지는 어떤 물건인지 이야기하신 다음에 우리 친구들에게 눈물을 가져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까처럼 깊은 바닷속에 있었던 친구들을 이제 끄집어내는 역할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막 슬퍼서 바닷속에 막 어떻게 헤엄치지 못하고 막 슬픔에 가득 차가지고 아무 말도 안 들리고 누구의 말도 안 들리는 우리 친구들에게 어떻게 슬픔의 눈물을 가져가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쟁반에다가 그 이제 깊은 어두움 속에 있는 눈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왜 천연염료를 넣으시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에 투명 눈물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 안에가 다 보이기 때문에 그 슬픔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 좀 덜합니다. 그런데 이제 천연염료를 섞으시면 정말 이렇게 갇혀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직관적으로 보여주실 수 있기 때문에 염료를 좀 섞은 물을 넣으시는 것이 더 좋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거를 몇 번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몇 번 해봐요. 처음에는 몇 번 해보니까 잘 안 흡수돼요. 그러면은 뭐냐면 대충 찍는 거예요. 대충 위로하는 거예요. 괜찮아. 울지 마. 뚝. 눈물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친구들한테 너 빨리 해. 이렇게 닦아주면은 친구가 이 눈물이 여기에 흡수가 될까 안 될까? 잘 안 되겠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 그래. 친구의 마음속에 우리가 쭉 푹 빠져보자. 그래서 친구와 함께 슬픔을 같이 느껴주자. 느껴주면은 이게 이렇게 누르면서 쫙 하면 이게 쫙 빨아들입니다. 쫙 빨아들인 다음에 너의 눈물 닦아줄게. 눈물을 가져갔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스펀지 자체가 무거워져요. 그럼 그 무거워진 마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옆에 있는 미니 수조에다가 같이 짜면서 내가 슬픈 마음을 가져갔을 때 나도 같이 슬퍼질 수 있어. 그러면 나도 같이 우울해지고 나도 같이 어두워질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옆에 수조에다가 짜면서 그렇다면 우리 같이 놀자. 그래. 그러면은 우리 같이 힘내고 우리 다시 우리 좋았던 이야기들 생각해보자. 행복했던 이야기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 친구가 지금 슬펐던 것을 가지고 그러면 좋았을 때 어떻게 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이 슬픔을 이겨낼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해보자. 같이 이야기해보자. 함께 해보자. 이거를 수조에 담으면서 이 물을 짜면서 얘기해 주시면은요. 내 마음에 다른 친구의 눈물을 가져와서 슬펐던 그 마음을 이제 다시 수조로 옮기면서 같이 해결해가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조에 이제 20명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짜게 되겠죠. 그러면 한 명이 위로해 주는 거, 두 명이 위로해 주는 거, 세 명이 위로해 주는 거 점점 넘어서서 많은 사람이 함께 그 마음을 공유할 때에 또 그 마음이 훨씬 슬픔이 반으로 나누어진다. 줄어든다라는 개념까지 얘기해 주세요. 저 눈물 스펀지는요, 물감에 찍어서 찍어보면서 작품을 같이 만들어도 좋고요. 전체 작품으로 전지에다가 요걸 다 모아서 이 우리의 눈물 가져가 그리고 눈물 바다를 만드셔도 되고요. 또 이 스포츠를 쌓아서 눈물을 넘어서자 하고 장애물 넘기 게임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는 이렇게 활용하시라고 얘기해 주시고 특히나 마음빛깔의 이런 활동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으시기 때문에요. 이런 아이들의 사진이나 영상을 퀴즈노트 스마트 알림장을 통해서 부모님께 보내실 때 이러한 내용들을 전달하시면 굉장히 부모님들도 마음빛깔로 힐링을 얻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숨을 가지고 또 마음 챈트송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나는 슬픔을 이길 힘이 있어요 하고 외치고 마음상장 수요식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마음의 힘 쑥쑥 외치는 건요. 매일 집에 하원할 때 그냥 인사처럼 하셔도 돼요. 얘들아 우리 친구들 무슨 힘이 있다고? 나는 슬픔을 이길 힘이 있어요. 와 너무너무 멋있어요. 빛나라 얍 하고 보내주시는 시간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마침송 하고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 이 가이드는 꼭 기억하시고 꼭 출력해서 원에 하나 비치하시고 가족에게도 안내해 주셔서 가족과 아이가 원이 같이 슬픔을 이겨내는 힘이 생기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모상담 소통지 잊지 마시고요. 하반기 상담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집에서 아이들과 어떻게 대화하시는지 체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유아 성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지금 6살, 7살, 또 5살, 6살, 7살 아이들이 소아 자유의 행위를 하기도 하고 또 아까 제가 이번 죽음에 대한 난처한 질문처럼 또 다른 난감한 질문을 가지는 이 성교육에 대해서 원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가정이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사, 부모 통합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이번에 대한 이 교육에 대한 안내는요. 카카오 채널 아이램 교육 연구소에서 자세한 사항 보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9월 16일 저녁 7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아이들과 슬픔을 이겨내는 힘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힐링하시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